자, 고등수학 예습의 정도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짱구라는 아이의 문제집입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요. 자, 2명이 더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유리라는 아이의 문제집입니다. 다소 비가 내리고 있죠. 자, 자, 세 번째 아이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철수. 철수,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집이에요. 같은 문제집이고,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푸는 센이라는 문제집을 제가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총 14문제 중에서요, 첫 번째 짱구는 몇 개를 틀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몇 개 틀렸는지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짱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짱구는, 자, 몇 개 틀렸는지 보이세요, 어머님? 네네. 지금 딱 한 개밖에 안 틀렸죠. 짱구는 크게 될 인물인가요, 어머님? 네, 그것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 한 개밖에 안 틀렸으니까 아주 우수하네요. 네. 그럼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고1 수학을 배운다고 치면 고1 수학 문제 지금 이렇게 잘 풀었잖아요. 그럼 뭐 2학기 수학으로 가도 될까요? 하나밖에 안 틀렸잖아요. 어머님들 기준이 타이트하신데요. 안 되나요? 하나 틀렸는데. 하나 틀렸으면 오답 정리하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어머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는 어떨까요? 유리는 맞은 거 쓴 게 쉬울까요, 어머님? 자, 몇 개 맞았을까요? 7개. 네, 7개 맞았죠. 이게 지금 총 14문제거든요. 2페이지에서. 그러니까 7개 맞았습니다.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전문 용어로 반타작했다. 그럼 반타작하면은 혹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반타작을 했다. 우리 아버님 칭찬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뭐라고 보통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더 열심히 하라고. 네, 그러니까 우습게 빼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반타작한 요 유리가 있고요. 세 번째 아이는 몇 개밖에 안 맞았죠? 4개밖에 안 맞았네요. 그럼 이 정도는 14개 중에 4개 맞았으니까 몇 개 틀린 거죠? 10개가 틀린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짱구는 하나 틀렸고요. 두 번째 아이는 반타작했고요. 세 번째 아이 철수는 반 이상을 틀렸습니다. 자, 이 3명의 아이 중에서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도 되는 아이는 누굴까요? 짱구. 또 없나요? 이래가지고 어머님 너무 기준이 이렇게 높으시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고1 1학기 수학밖에 예술을 못하겠네요. 근데 보통은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50% 기준을 제가 뒀을 때 우리 그러면 앞에 두 번째 아이인 유리는 가까스로 통과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세 아이 중에서 이렇게 50% 정도는 맞췄다.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이해를 했대. 특히 50%밖에 안 맞은 건 뭘 못한 거예요? 응용 문제를 잘 못 푼 거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는 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정리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자, 고등수학 예습의 정도는 어느까지여야 되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려면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50% 이상 맞추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지는 그 문제집에서 B스텝에 해당되는 페이지였어요. B스텝은 중간 난이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이 뭐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50% 정도 풀었을 때 얘는 오답 정리가 다 가능하다라고 전제하에 그 다음 단원, 그 다음 과목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문제집 검사를 했을 때 아이가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빈칸 채우는 거, 그런 거에 급급하고 너무 힘들어하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 B스텝 같은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 수 있기를 지도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단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 사진을 좀 넣어놨는데 보이실까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시계가 들어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그 책상에 앉아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책상에 앉으면 아이들이 뭐 하죠? 네, 게임도 하고요. 또 뭐도 하죠? 요즘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또 실제로 애들 유튜브를 또 운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하는 건지 유튜브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라는 기준은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 제한을 해서 집중했을 때 나오는 아이의 역량,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저는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수준별 수학학습법. 수준을 나눈다고 하신다면요, 어머님, 그 반에서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 수학시험 점수가. 몇 점은 돼야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인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학교 어디예요? 충암중학교요? 지금 현재 수학 몇 점 나왔는지 물어봐도 돼요? 초면에? 네, 선생님 좀 무례한 스타일이죠. 자, 우리 아이 몇 점이에요? 네, 엄마랑 상의해서 얘기하세요. 네네네. 잘 본 거 기준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 잘 본 거, 잘 본 거.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아주 잘 본 수학 점수. 92. 오, 92. 90은 잘 본 거죠, 어머님들?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제 상위권이냐면 그래도 뭐 85점은 넘어야 그래도 상위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편차가 있더라도 80점대, 90점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상위권인데요. 우리 상위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85점 이하는 중하위권. 이렇게 보신다면 중하위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속담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학생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 우리가 문제집을 보통 풀 때요,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께서 검사를 하시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화면은 1회 채점할 때, 그러니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아이들이 오답을 하다 보면 문제집에 분명 이런 흔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마다 뭐 별표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하트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여기와 여기 표시 보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 이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느껴지세요? 여기 별표가 있고 얘는 별표가 없거든요. 별표가 있는 건 뭘까요? 자주 나오는 것 같을 때, 맞아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또 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해설지를 봐도 이런 표시가 있으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꼼꼼히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데 문제집 검사를 했는데 비만 내리고 그 다음 후작업이 없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중하위권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덜렁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틀렸던 문제들도 반드시 이렇게 표식을 두 가지로 자기만의 표식을 해서 좀 꼼꼼하게 오답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위권,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을 했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저 네 글자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저 네 글자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은 너무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상담을 해봤을 때 정말 좋았던 게 뭐였냐면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땡땡땡땡을 너무 귀찮아해서 문제집을 똑같은 걸 한 번 더 사주셨대요. 자, 이 땡땡땡땡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오답 정리. 그러니까 너무 이제 쓰는 걸 귀찮아하니까 똑같은 문제집 한 번 더 사줄 테니 틀렸던 거 보여서 다시 풀어. 이제 이렇게 하셨던 거래요. 자, 근데 오답 정리 제가 우리 아이들, 현강생들 오답 정리 제가 검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테스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오답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또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첨삭을 해요. 근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쓴 건데 여기 보이세요? 귀여운 게 닮은 도형을 잘못 찾은 유레카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자기가 틀린 이유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틀린 이유나 또는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다양한 풀이법.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특히나 상위권 아이들한테 더 있어요. 왜냐하면 좀 다양한 사고, 다양한 발상을 평소에 여러 문제집을 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풀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 그런 확산적 사고가 아이들이 좀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상위권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런 발산적 사고를 평소에 못했던 애들이에요. 한 명만 보는 애들 있죠. 하나만 파고드는 애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식으로 써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만 고집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다양한 길을 평소에 습득할 수 있도록 이제 오답 정리하는 것이 특히 상위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상위권은 반드시 오답 정리가 필요하다. 저희, 그러니까 제 수강생 중에서 뭐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뭐
고대도 가고 뭐 의대도 가고 다 갔지만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수학만 올해 13년 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합격 수기도 아이들 많이 적어주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귀엽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연대 간호학과 간 친구인데 고2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풀이 과정을 중구난방처럼 쓰는 타입이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문제집에 풀면 여기 풀고 저기 풀고 여기 풀고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디서 틀렸는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답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버리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또 자기의 실력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주 겸손하게 항상 2% 부족한 실력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한 1년 반 정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부터 계속 고3 수능 볼 때까지 공부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처음에는 진짜 오답 노트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검사하고 뭐 이렇게 압박도 하고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네, 첨삭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주제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수학 학습법이라면 우리가 상위권은 오답 정리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하위권은 한 권부터 완벽히 씹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쯤에서 아니 오답 정리 중요하다는 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 내용 자 보시겠습니다. 자, 3년간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3년간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 그 학생은 어디 학교죠? 네? 상신중. 친구가 예상하기에 3년 동안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3까지. 자, 3년간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 구하느라 오늘 1시간 썼어요. 아침에. 자, 어머니, 아버님, 우리 아이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어떤 사진 같으세요? 네, 세 글자입니다. 이응치읒 기억. 제가 이 키워드를 구글에서 찾았을 때 그 양치질하는 사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힘들었는데 네, 우리 목자예요, 목자.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양치시는 분인데 이제부터 양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가르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기억에 남았던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예전에 경복고 1학년 다니는 친구, 경복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베이스 캠프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김땡땡이라는 남학생이에요. 굉장히 그 친구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교복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남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이 3등급이고 나머지가 다 1이래요. 그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죠. 수학 빼고 수학이 조금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뭐 3등급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고민은 수학을 어떻게 해야 끌어올려야 이제 올 1등을 만들 수 있을까가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하던 중에 뭐가 이 친구가 놓치는 점이 뭘지를 좀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무슨 문제집을 풀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블랙 딱지, 뭐 자이 이야기, 뭐 엄마 혀, 뭐 이렇게 유명한 문제집이 있어요. 뭐 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 뭐 이런 거. 그래서 5가지 정도를 풀었는데 제가 그 5건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수업 때. 근데 5건을 제가 검사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봐도 문제집 푼 순서를 이 5건을 뭐부터 풀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가장 많이 푼 게 처음에 푼 거겠죠. 근데 가장 많이 풀었든 가장 조금 풀었든 이 5건에서 유형이 보완이 안 된 유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유형이 첫 번째 문제집도 틀렸는데 두 번째 문제집도 틀리고 세 번째는 틀리고 그러면 본인이 지치죠. 네 번째, 5번째 문제집 그게 안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5건이 막 비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집은 한 70% 풀었는데 나머지 문제집으로 갈수록 거의 0%의 수렴하는 5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5건이나 풀었냐? 이렇게 안 풀 거면 다 합쳐서 100% 되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5건 풀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 이 정도는 풀어야 100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서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5건을 산 다음에 뭐 학원에서 받았든 혼자 풀든 5건 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면 이제 절박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중학교 때처럼 문제집 많이 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되는 유형을 계속 보완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있겠어요? 그 최소값이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양치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5건을 푸는 다독이 아니라 이제 정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럼 정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건을 푸느니 한 건을 우리 아이들 용어로 소위 뭐죠? 조절함. 그래서 한 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우아하게 뭐라 그랬죠? 선택과 집중. 그래서 한 건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마지막 PPT 페이지입니다. 자, 수학문제집 정독법이에요. 자, 제가 고3 수능 보는, 지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1회차. 자, 1회차 처음 문제집 한 권을 들었어요. 당연히 처음 볼 때는 개념을 막 익히고 나서 걸음마를 막 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제가 저기다 적어놨죠. 고난도 문제는 스킵이 가능합니다. 고난도 문제는 제가 스킵하라고 말 안 해도 애들이 알아서 스킵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빼고 기본 문제, 중간 난이도 거기까지를 도전을 하면 우리 아이의 실력은 25%가 확보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2회차. 자, 그럼 다시 이제 한번 쫙 전체 한 10개 단원을 쫙 훑었습니다. 그럼 다시 1단원으로 돌아가서 이 스텝 뭐 또는 중간 난이도 또는 1회차에서 풀었던 것 중에서 오답, 틀렸던 거를 다시 푸는 거죠. 이때 오답 노트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펴서 틀렸던 거 이면지에다 다시 풀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 50%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때요, 이제 아이들의 역량마다 좀 달라요. 좀 잘하는 아이들, 평소 수학에 좀 프라이드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2회차 시도할 때 바로 고난도 문제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선생님 저는 이 단원이 좀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를 스킵해도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50% 정도는 확보가 된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성실한 길인데, 이제 3회차는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내신 대비 기간,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주로 이제 한 2주 전, 2주 전부터는 이제 무한 반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1, 2회차 동안 틀렸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오답 노트에 무한 반복을 해서 제가 지금 75%로 시작했잖아요. 요게 이제 100%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그게 이제 주시 노트라 그래서 제가 현강생들은 이제 복습 노트, 제가 만든 컬러풀한 복습 노트를 이제 첨삭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에 시험 2주 전에는 제가 학원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딱 2가지입니다. 시험 2주, 3주 전에 하나는 복습, 오답 노트요. 하나는 시간 제곱 문제 푸는 적중 모의고사. 그래서 시간 훈련과 오답 훈련 이 2가지를 시험 2주 전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그거 유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3가지 이야기 다시 짧고 굵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등수학 예습의 정도.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아까 몇 프로 정도? 50%. 네네네. 50% 정도. 역시 오늘 오신 어머니 아버님들은 호응도 좋으시고 기억력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50% 정도죠. 중간 난이도 문제 기준. 자, 2번째 상위권 중하위권별 수학학습법. 자, 상위권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오답 정리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중하위권은 그 속담. 네, 좋아요. 거짓말도 다시 보자.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기억력이 좋으시죠? 피곤하실 텐데. 자, 3번째. 자, 고3까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고3까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다독은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정독이다. 요 얘기였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강사 박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